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우리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대상제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제는 저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1과목, 2과목이 조금씩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위험을 보면, 우리가 이제 위험을 구분할 때 보면 특정한 위험이 있고 종합위험이 있다라고 먼저 배웠었어요. 특정한 위험은, 종합위험은 우리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라고 배웠어요. 자연재해도 웬만한 자연재해 다 보장을 해줬죠. 태우가 냉동실 안에 조기를 포식하고 호강했다. 이렇게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거 종류를 배웠었고, 자연재해 뭐 강풍이다 하면 강한 바람이다. 이런 정도 자연재해는 다 이렇게 넘어갔지만, 특정한 위험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각각의 위험에 대해서 단서들이 다 붙는다고 했죠. 강풍이었을 때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의 바람 뭐 이런 거 붙는다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중호우다 라고 했을 때도, 집중호우가 그냥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예요. 비지만 우리 이제 특정한 위험에 집중호우가 들어가면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12시간 이상 강우량이 80mm 이상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인삼에 가면 24시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가전 종합위험은 12시간 기준이, 인삼은 24시간 기준,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은 특정한 위험이 있습니다. 인삼이 특정한 위험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특정한 위험 8가지만 보상하더라. 강태우 집에 화재가 났어요. 냉침을 폭폭 내려주세요.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풍, 강태우, 태풍, 강풍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강태우, 우박입니다. 화재가 났어요. 강태우 집이니까 집중호 들어. 강태우 집중호. 강태우 집에 화재가 났어요. 냉침을 냉해, 냉침, 침수, 폭폭 내려주세요. 폭염, 폭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8가지 재해. 적과전 종합위험입니다. 적과전은 적과 전에는 종합으로 보장을 하고, 적과 후가 들어가면, 적과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과 후가 들어가면 특정한 위험으로 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적과 전은 종합이기 때문에 적과 전 종합위험이란 우리 보험 명칭이 붙게 된 거고요. 자, 적과 전에는 종합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하더라. 적과 후에는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 일가, 일소 피해, 가을 동상해. 일소 피해, 가을 동상해는 부보장이 드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소 피해 부보장, 가을 동상해 부보장. 그래서 이때는 종합위험, 이때는 특정한 위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적과전에는 종합으로 보장한다고 해서 사과배, 당금, 떫은감의 상품 이름이 적과전 종합위험이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학전 종합위험입니다. 왜? 이건 뭐냐면 복분자하고 뭐하고는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배, 당감, 떫은감이 적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과전이 적과전, 적과한 이후가 적과 이후,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전과, 적과 이후. 근데 복분자와 모아 같은 경우는 적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학기 이전과 수학기 이후 이렇게 따집니다. 수학기 이전 복분자를 보겠습니다. 5월 31일이 기준이네요. 5월 31일 보험 종기가 되겠습니다. 수학기 이전의 보험 종기. 5월 31일 이전, 수학기 이전 단계입니다. 이때는 수학기 이전에는 종합으로 보장한다는 거야.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는데 5월 31일 기준 이후 6월 1일부터는 특정한 위험 3가지만 보장하더라. 강태우만 보장한다고 했죠. 강풍, 태풍, 우박만 보장하더라.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기 이전, 무화과는 7월 31일이 수학기 이전 마지막 날이네요. 7월 31일 이전 자조화로 보장을 하고, 7월 31일 이후 8월 1일 이후가 되겠네요. 그때부터는 강태우만 보장을 하더라. 무화과의 그 특정한 위험, 복분자의 특정한 위험은 시기가 언제부터이더라? 6월 1일 이후이더라. 8월 1일 이후이더라. 뭐만? 태풍, 강풍, 우박만 보장하더라 라는 거는 잘 봐두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종합으로 보장을 하나네. 종합위험 다 보장입니다. 종합위험 보장입니다.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수,
그다음에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다 들어가네요. 다 종합으로 보장을 하더라. 자, 그중에 특이한 거 보겠습니다. 종합이기 때문에 자조화, 자연재,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더라. 자, 그중에서 기억해야 될 거 병충해입니다. 올해도 시험에 나왔었죠? 병충해. 과수 중에서 유일하게 병충해를 보장하는 것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병충해 명도 세균구멍병입니다. 복숭아도 그렇고 종합과수는 있고 어떤 품목이든지 병충해가 없는 품목은 없습니다. 병충해가 많아요. 자, 복숭아 병충해 보장하는데 그중에 이름이 세균구멍병이더라. 그다음에 특이하게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조수해 호두 있네요. 호두에는 조수의 부보장이랑 특약이 있네요. 조수의 부보장. 조수의 부보장. 조수회는 보장을 하는데 조수회로부터 보장을 받지 않을래라는 조수의 부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됐나요? 조수의 부보장 특약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조수의 부보장 특약을 보통 이런 특약에 가입을 하잖아요. 일소피의 특약, 일소피의 부부장, 가을동상의 부부장, 그다음에 조수의 부부장 특약에 가입하면 어떤 특약에 그걸 이제 부보장에서 이제 보장을 받지 않겠다 해서 부보장이잖아요.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그걸로부터 보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이 되는 어떤 효과들이 있긴 합니다. 되겠나요? 호두에는 조수의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은 조수의 피해가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우리 멧돼지 과수도 많이 먹지만 옥수수, 고구마 같은 거 피해 많이 피죠. 고라니도 그래요. 고라니도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호두 같은 경우는 청설모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 올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설치해야 되거든요. 조수해 방지 장치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나무에 이제 호두나무는 8년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늦죠? 제일 늦은 수령이, 가입 수령이 호두입니다. 그러니까 호두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청설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타고 못 올라가 이렇게 반질반질하는 원통, 그죠? 원통 요런 거를 딱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미끄러지게끔 설치하는 요런 것들도 설치를 하고요. 또는 이런 삭감 모양의 올무를 설치해가지고 올라가다 탁 받치잖아요. 올라가다 탁 받치죠. 요런 것도 설치를 하고, 또는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올무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목이 끼게 이렇게 이런 올무들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조수해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방제 시설들을 설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제 시설을 가입해야만 호두는 보험 가입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도 나는 조수해 부부장을 할래 하고 이렇게 특약을 들어서 가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호두는 좀 특이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모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자, 고추, 감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모든 병충해를 다 보장하는 거. 고추, 감자가 유일합니다. 병충해 모두 보장합니다. 해당되는 병충해를 모두 보장하는 거 고추, 감자이더라. 기억해야 되겠죠? 올해 병충해 이거 나왔어요? 시험에, 그죠? 복숭아 나왔죠? 그 다음에 농업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보겠습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기본으로 보장을 하는데, 화재는 시설작물,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하더라. 화재가 오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겁니다. 화재로 인해서 내 것만 손해를 보면 되지만 옆에 농가라든지 옆에 축사라든지 다른 손해들을 이어서 오는 손해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배상하는 게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수재 위험 부부장입니다. 물에 의한 물 위험, 수재로부터 위험을 부부장 받겠다. 왜냐면 하천 근처인데 나는 보험이 들고 싶은데, 하천 근처에 맨날 물이 범람하는 곳이에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받아주고 싶겠어요? 받아주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나는 수재 위험에는 부보장을 들고 가입할게요 라고 하면 받아주겠어. 이런 특이하게 수재 위험 부부장입니다. 벼입니다. 벼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기본으로 보장하죠. 자, 특약 벼 있습니다. 벼는 병충해를 보장하는데 몇 가지, 흰줄, 벼도, 깨, 먹, 새 해서 7개 병충해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7개 병충해 명을 적는 거 5회 때도 출제가 되었었고 7회 때가 출제가 되었었고 2번이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만큼 벼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병충해 명을 지금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실무에 나가면 이게 어떤 병충해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농작물 작물의 특성 부분 있죠. 작물별로 작물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내용이 처음에 기본수에 들어왔다가 기본수 유출이 됐다는 불미스러운 이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삭제됐어요. 그 부분이 작물의 특성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카페 강의를 다 했었죠. 작년에 올해 22년도에 강의한 내용들이 그대로 있고요. 어쩌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기본소 유출로 해서 삭제가 되어서 이제 교무소에서 이제 빠졌지만 아마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망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 내용 다시 보면 되겠죠. 자, 병충해입니다. 충인가? 충은 여기서 뭐예요? 먹노린재하고 벼멸구입니다. 충이 아니고 해충에 관한 거는 벼멸구하고 먹노린재입니다. 먹노린재 그죠? 그다음에 그냥 이제 우리 어떤 세균성 병들 있죠. 흰입 마른병, 줄무늬 마른병, 도열병, 깨시무늬병, 세균성 비알 마른병. 요 이제 구체적인 병증들은 나중에 또 배하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입니다. 감귤.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 있고 감귤은 특약이 동상해가 있네요. 유일하게 수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보장해주는 거 12월 1일 이후부터 해서 왜냐면 감귤은 계속 따잖아요. 겨우내. 그죠? 원래는 11월 30일로 해서 끝나지만 11월 30일 봄 정기가 끝나고 다시 이어져서 12월 1일부터 해서 2월 말일까지 해서 2월 말까지 동상해 보상하죠. 그다음에 해가림 인삼시설입니다. 자, 인삼은 그죠? 특정한 위험으로 보장을 했지만 인삼의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으로 보장합니다. 이때 화재는 특약이 아니죠. 잘 봐두세요. 농업용 시설물, 시설물 안에 작물들은 특약을 화재로 보장하지만 해가림 시설은 화재가 주계약입니다. 하지만 비가림 시설 한번 봅니다. 포도, 대추, 참다래는 과수도 보장을 하지만 이 과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설치한 이 비가림 시설 있죠. 비가림 시설은 구조체가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 계속해서 우리 하우스처럼 전체 구조체가 다 덮여져 있는 거, 피복제가 옆에까지 다 덮여져 있지 않은 거, 위쪽만 가려져 있는 거를 이제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비가림 시설이 가입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포도, 대추, 참다래. 그래서 자연재해, 조수에는 보장을 하는데 특약은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한다는 거. 이거 시설에 관한 거. 시설이 그렇습니다. 포도, 대추, 참다래, 과수는 그냥 자조와 그대로 보장해요. 하는데 이 시설에 관한 거는 화재는 특약이더라. 유일하게 그럼 전체 시설 중에서 화재를 주계약으로만 보장하는 거 해가림 시설입니다. 됐나요? 이게 왜 이제 구분해서 암기를 하냐면 우리 또 이제 농업재해 보험제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가입 품목도 있고, 가입 지역도 있고, 연도도 있고, 그죠? 지금처럼 대상 재해도 있고, 자기부담 제도라는 것도 있죠. 자기부담 제도가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은 다 자기부담 비율, 자기부담 금을 이제 납부를 하죠. 이제 책임을 지는데, 주계약인 경우에는 무조건 자기부담 그 비율을 또는 자기부담금을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짐인데 특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이나 시설 작물 안에 화재 또는 비가림 시설의 화재 특약에는 자기부담금이란 게 없습니다. 시설물이나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계산하는 식이 손자거든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뺍니다. 보통은 손해액의 10%를 뺍니다. 손해액의 10%를 뺍니다. 손해액의 10%를 빼는데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더라.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더라.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데 이 자기부담금을 무조건 빼느냐? 화재 특약일 때에는 자기부담금을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화재가 특약이에요. 화재가 주계약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거 계산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험 대상 재해 범위입니다. 재해 범위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특정한 위험이냐 종합 위험이냐로 나눠집니다. 자, 범위에 따라서입니다. 특정한 위험 방식이냐 종합 위험 방식이냐. 어떤 재해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주요 재해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놓은 것들이 특정 위험 방식입니다. 이 재해만 보장해 줄게. 이 재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야? 라고 단정 지어놓은 거 특정 위험 방식이고요. 자, 종합 위험 방식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웬만한 자연재해 다 보장합니다. 그 자연재해에 들어가는 게 강태우집에 화재가 태우가 냉동실 안에 조기를 먹고 폭식했다. 이렇게 암기했었죠. 그죠? 강태우 집에 화재가 났어요. 냉침을 폭풍 내려주세요. 인삼의 특정 위험 종류였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험 대상으로 하는 것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자, 21년도 현재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지금 여기 기본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특정 위험 방식 인삼. 인삼은 특정 위험 방식이지만 인삼 안의 시설, 인삼 해가리 시설은 종합위험이라고 했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나누지더라. 이 종합위험 방식은 다시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 종합위험 방식으로 구분되더라. 적과 전에만 종합위험으로 방식으로 보장하는 거 사과, 배, 단감들 먼저 앞에 했던 거 다시 이제 서술형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수학 전에만 종합위험으로 보장하는 거 복분자, 뭐하가 다르 가로넣기 나올 수 있을까봐. 다음에 종합위험 방식. 자, 종합위험 방식은 특정위험 방식과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종합위험 방식이 되는 거야. 맞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종합위험 방식 보험 대상으로 하는 주요 재해는 기본적으로 보장을 어디에서? 주계약에서 보장합니다. 그죠? 주요 재해 이외에 자,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화재, 그다음에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병충해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약이었죠. 특약이었기 때문에 계약자가 선택 가입할 수 있더라. 화재가 유일하게 특약이 아닌 거 인삼 해가림 시설입니다. 화재 넣으면 항상 세트로 따라오는 게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화재하고 세트로 따라오는 보험.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대상제도 배웠고, 품목도 배웠고, 사업 실시 지역도 배웠고, 가입 요건도 배웠고, 뭐 다 배웠어요? 뭐가 남았어요, 이제? 자기 부담 제도가 남았잖아요. 자기 부담 제도. 자기 부담 제도 자체가 실은 보험에서 어디까지 보장해 주느냐라는 거죠.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것 왜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 내가 부담하는 자기 부담 비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장 수준은 보험회사에서 60% 보장해요 라는 경우 결국 뭐예요? 내가 40% 부담합니다 이 얘기예요. 보험회사에서 70% 부담해요. 내가 30% 부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80% 내가 20%, 85% 나는 15%, 90% 나는 10%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보통은 자, 쭉 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10, 15, 20, 30, 40 나의 부담금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갑니다. 거의 다가 그렇죠. 보세요. 거의 다가 그렇잖아요.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닌 거 제가 20%부터 가입해요 라고 설명드렸던 거 있죠. 앞 시간에 뭐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은 전부 20%에서부터 시작해서 배, 무, 파, 단, 당, 시, 메밀 맞나요? 시범사업들 2년차 전부 20%라고 했죠. 보리, 뭐 살구, 호두, 네, 시금치는 생산비로도 들어가고 시범사업 2년차에도 들어가요. 그 외에 5년 차이지만 시범사업 5년 차이지만 양배추, 유자 기억하라고 했죠. 양배추 유자는 어디요? 양배추 유자는 5년차 시범사업이지만 20%부터 시작한다고. 80% 보장 수준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해 두십사 부탁드려요. 호두도 시범사업 2년차에 들어가죠. 자, 고추, 브로콜리 이거 이번 8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 자기부담금 중에 자기부담금이 보통 10, 15, 20, 30, 40으로 분류가 되는데 잔존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3%에서 5%로 해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거 두 가지 적으시오 돼 있죠. 고추, 브로콜리입니다. 자, 고추하고 감자는 병충해 모든 거 보장하더라라는 것도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요. 쭉 나와 있죠. 벼는 특약 7가지 보장하더라. 흰줄, 벼도, 깨먹, 새 요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복숭아, 세균, 구멍병 여기서 다 나왔죠. 복숭아 시험 문제 출제됐고요. 브로콜리, 고추도 출제가 되었고요. 또 뭐 있었나요? 전수조사하는 거 밭작물 중에서 콩, 팥 가능하다고 했죠. 논작물은 전부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거 과수작물은 복분자. 밭작물에서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거 차.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올해 5점짜리 시험 문제로 종합적으로 해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삼 특정한 위험 8가지만 보상하더라. 인삼은 전부 그대로. 잠깐만 아닌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20%부터 시작하는 거 생산비 보장 밭작물 배무파 단당시 메밀 고추 브로콜리 빼고요. 고추 브로콜리 빼고 메밀 그다음에 2년짜리 시범사업 호두 팥 보리 살구 그다음에 5년짜리 중에서 양배추 유자가 20%형부터 시작하더라. 자,
잔존 보험가입 금액의 3%, 5% 내에서 보험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을 결정하는 거 브로콜리, 고추이더라.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 예외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험에 나와서 다음에는 안 나오겠지? 그렇지 않죠? 문제는 얼마든지 응용해서 섞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품목 대상자의 보장 수준 다시 넘어갑니다. 자, 시설로 넘어가네요. 시설은 우리가 이제 자기부담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기부담 비율로 하는 거, 자기부담 비율로 하는 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부담 비율이었어요. 보장 수준 나왔던 거. 자, 이제 자기부담 금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금으로 내가 내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을 낼 거냐, 아니면 자기부담 금을 낼 거냐. 자기부담 금을 내는 경우는 자기부담 비율은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비율이지만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에 해당되는 것만큼 자기부담금을 냅니다. 자,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내는 거에 대표적인 시설들은 전부 다 공식이 보험금을 구하는 것이 손자 방식이 있어요. 손해액에서 손해액이 얼마가 산출이 되었어요? 거기에 자기부담금을 내겠어요 라고 해요. 그 손해액에서 몇 프로? 10%가 자기부담금입니다. 보통은. 근데 그것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암기하셔야 돼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에서 손해액의 10%가 자기부담금인데 그 자기부담금은 자, 자기부담 손해액 10% 나왔죠? 한도가 있더라. 인삼, 해가림 시설입니다. 자연재해, 조세, 화재도 들어갑니다. 왜? 주계약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낸다고 했어요. 자, 자연재해, 조세, 화재. 자기부담금은 손자 방식의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이지만 이거는 한도가 있더라. 최저 얼마? 10만 원이더라. 그죠? 손해액이 5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손해액이 10%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아니고 10만 원이 시작이란 거야.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더라. 됐나요? 자, 근데 손해액이 2천만 원 났어요. 그러면 손해액의 10% 2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200만 원 하지 않고 최대가 얼마더라? 100만 원이더라. 100만 원까지만 이렇게 정해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최소가 10만 원이더라. 최대가 100만 원이더라. 됐나요? 인삼, 해가림 시설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버섯 재배사, 부대 시설입니다. 농업용 시설물이 다 들어가는 것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화재는 특약입니다. 특약일 때 화재에는 제가 특약일 때는 자기부담금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화재일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적용하지 않아요. 왜?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래요.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전라도 사투리보다 짠하다 이렇게 해야 돼. 짠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게요. 특약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역시나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입니다. 손자 방식입니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데 손해액은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이더라. 근데 여기도 한도가 있더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더라. 자, 우리는 농업용 시설물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다고 했나요? 농업용 시설물은 이렇게 철골, 구조체와 위를 덮고 있는 피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체, 피복제가 같이 사고가 났어요. 구조체만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구조체는 하나도 사고가 안 났어. 너무 강풍이 심해갖고 피복제만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피복제만 단독 사고 나는 경우 있죠. 비닐하우스 위에 비닐, 덮은 비닐만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거를 피복제 단독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복제 단독 사고일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요. 피복제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손해액의 10%는 같지만 최소가 10만 원, 최대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해가림 시설은 요거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요거 보세요. 요거는 농업용 시설물일 때는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피복제 단독 사고는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 이거 한도가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가잖아요. 인삼 해가림 시설이 그래요. 인삼 해가림 시설 두 개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 됐나요? 이해되시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인데 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이더라. 이 손해액의 10%인데 최소, 최대 한도가 있더라. 인삼 해가림 시설은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 자, 농업용 시설물은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피복제 단독 사고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 화재는 특약일 때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들은 전부 화재 자기부담금이 없더라.
됐나요? 그건 똑같습니다. 비가림 시설도 요 농업용 시설물하고 같습니다. 자연재, 조수해, 화재고요. 화재가 특약으로 보장을 합니다. 특약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화재는 자기 부담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않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보험금 공식 같고요. 이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더라. 최소 얼마? 30만 원에 최대 100만 원이더라. 피복제 단독사고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이더라. 조건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이더라.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과 비가림 시설은 같네요. 이해되시죠? 해가림 시설만 달라요. 최소 10만 원이더라. 최대 100만 원이더라. 이게 다르죠? 자, 시설작물입니다. 시설작물은 자기 부담금 제도라는 거 말을 하지 않고 소손해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그만 손해는 면책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10만 원밖에 안 났어요. 10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그건 보험금 안 주겠다는 거야. 10만 원이 넘어왔어. 11만 원이에요. 그럼 보험금 전액 다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손해액이 1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 네가 책임져라. 소손해는 네가 책임져라. 소손해 면책제도입니다. 소손해 네가 책임져. 하지만 손해가 10만 원을 초과입니다. 초과했어요. 10만 원일 경우는 안 줍니다. 초과했어요. 그러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좀 특이하죠? 조그만 손해는 그냥 신고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재대비 대책을 잘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자, 한번 정리합니다. 보장형별로 보험 가입 금액에 자기 부담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40, 30, 20, 15, 10%형이 있더라. 자기 부담금 제도는 이거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더라. 하지만 10%, 15%형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요. 20, 30, 40%는 보통 선택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20%형이 제일로 많습니다. 자기 부담 가보면 자기 부담 그 비율이 대부분 20%고요. 아주 조금 관리를 잘한 계약자들이죠. 보험금을 이제 많이 수령하지 않는 곳, 재해가 있었어도 피해가 많지 않은 곳, 이런 곳들은 10%, 15%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받는 보험금은 10%와 15%, 20% 차이 굉장히 큽니다. 자, 자기 부담금 이하 손해는 피보험자, 계약자가 부담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 이하도 안 하죠. 내가 자기 부담 제도잖아요. 내가 책임지는 거고 자기 부담금 이하도 계약자가 책임지더라. 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설 작물이더라. 손해액에 10만 원을 초과해야 손해액 전체를 보상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시험에 출제되기 아주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거는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문제로 우리가 이번에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가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응용해서 출제되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응용해서 뭐 최소 10만 원이에요. 최대 100만 원이에요. 최소 30만 원이에요. 최대 100만 원이에요. 이거 누구나 암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 문제를 응용해서 낸다는 거예요. 손해가 우리 집에 구조체 피복제 지금 사고가 났어요. 농업용 시설물 사고가 났어요. 손해액이 얼마 났다요? 어떻게 할까요? 250만 원 났어요. 250만 원 났어요? 그럼 보험금을 산정하시오라고 했다고 한다면 손해액이 250만 원 났으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손해액의 20%, 10%, 25만 원 이렇게 빼면 225만 원 이게 보험금이 되겠지만 어떻게요? 최소 얼마? 구조체 부대실이 같이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최소 얼마요? 30만 원이기 때문에 뭐 25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넣어서 220만 원 이렇게 해야 답이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 내겠다는 거예요. 피복제 단독사고가 났어요. 우리 피복제 사고가 50만 원 났어요. 50만 원치 피복제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했죠. 50만 사고가 났어요. 그죠? 근데 요때 보험금 산정하시오. 50만 원 빼기 5만 원. 10% 5만 원이지만 최소가 얼마?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빼고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제외하고 40만 원만큼 보험금 줄게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비가림 시설을 우리 시설이 많이 이제 그 태풍으로 파손이 되었어요. 파손이 되어서 손해가 2,500만 원 지나갔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2,500만 원에 10%는 250만 원이에요. 하지만 250만 원 주나요? 다 주지 않죠. 자, 자기 부담금은 얼마만큼 빼냐? 최대 100만 원만큼만 빼라. 너무 부담되니까 계약자가. 그러면 최대 100만 원이기 때문에 2,500에서 100만 원 빼고 2,400만 원만큼 보험금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됐나요? 너무 최저도 안 되고 너무 최고도 많이 부담시키지도 않다. 적어도 10만 원, 30만 원은 부담해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도 최대 100만 원까지만 받을게. 더 이상은 자기 부담금으로 넘기지 않을게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최저를 한도를 줘가지고 소손해를 면책하고자 하는 조그만 손해는 신고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고요.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계약자가 그래도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금액 요 정도까지는 계약자 요거까지만 네가 책임을 져라는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같이 들어있죠. 자, 보장유행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죠? 소소한 피해까지 보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죠? 또 너무 조그만 손해 계속 하면 이제 보험에 너무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 제도입니다. 맞나요? 농작물 재해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보험은 다 있어요. 자기 부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다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네 부담금 얼마 내 하고 수리해주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자, 자기 부담금 제도라는 건 자기 부담금 가입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 수준입니다. 보장 수준이 10, 15, 20, 30, 40%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부분입니다. 자,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장 유형. 자, 사과, 배, 과수작물, 벼, 밀, 식량작물, 마늘, 감자, 밭작물처럼 수확이 감소했을 때 보장하는 상품이 있고 우리 그래서 수확이 감소했을 때 보장하는 상품을 어떻게 불렀어요? 종합, 위험, 수확, 감소라고 배웠잖아. 수확이 감소했을 때 종합으로 보장을 해주는데 위험을 수확이 감소했을 때 보장해줄게 라고 해서 종합, 위험, 수확, 감소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수확량이 줄어들었을 때 보장해주는 게 있고 고추, 브로콜리 자, 시설 작물입니다. 시설 작물은 다 생산비를 처음 투자되는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드는 작물들이기 때문에 생산비 이것만큼은 먼저 기본으로 보장을 해줘 라고 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라고 해서 생산비 보장 상품이 되는 거예요. 고추, 브로콜리, 시설 작물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같이 원상 복구액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보통은 농업용 시설물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우리 자동차 생각해보세요. 1년, 2년, 4년 내 자동차 가치가 달라지죠. 감가를 하죠. 내가 1년에 이게 1,000만 원짜리였다면 2년째는 800만짜리, 3년째는 700만짜리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내 가치가. 하지만 이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감가를 하지 않고 원상 복구액 하는 것 자체를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제조달 가액으로 보장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원상 복구액으로 보장을 해 주더라라는 거.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을 줘야만 농민들이 사고가 심하게 나서 큰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원상 복구 비용을 줘야만 그 비용을 가지고 이걸 복구해 가지고 다시 농사를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들이 숨어 있어요. 그다음에 수확량을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평년에 얼마인데 평년보다 이것만큼 줄었어요 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용어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어요. 자, 평년 수확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과수원이나 우리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해요. 그걸 가입 수확량이라 하죠. 가입 수확량은 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내에서 가입을 하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과, 배, 단감, 뜰분간, 적과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평년 착과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평년 수확량이 뭐의 기준이 된다고요? 보험금을 산정하는 그죠? 기준이 되는 거죠. 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봤더니 수확량이 이것만큼밖에 안 돼요. 이것만큼 줄은 거 보험금 줄게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죠.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 결국은 가입 수확량, 이 평년 수확량이 우리 그 가입 수확량을 가지고 가입 가격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수확량을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평년 수전의 가입 수확량 이 얘기예요. 가입 가격. 왜?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이렇게 한 게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가격만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가입 가격, 기준 가격, 표준 가격 여러 개 있지만 퉁쳐서 지금 가입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됩니다. 산출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장 유형을 결정합니다. 이 보장 유형이 60에서 90% 사이에서 품목에 보장 유형이 60%에서 90% 사이라는 것은 자기 부담 비율이 10, 20, 15, 20, 30, 40
10%에서 40% 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장은 60에서 90이지만 자기 부담 비율은 10에서 40%는 얘기가 같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입니다. 브로콜리, 고추. 보험금 산정할 때부터 이 브로콜리, 고추는 자기 부담금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잔존보험 가입금액이 잔존보험 가입금액은 뭐냐면 우리 보험은 보험금을 한 번 주는 게 있고 보험금을 2번, 3번, 4번 타는 보험금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우리가 가피자 방식 대부분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보험 방식들은 보험금을 한 번만 줘요. 수학기 끝나고. 그런데 이 브로콜리, 고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마다 신청해서 그때 보험금을 탈 수 있어요. 그럼 보험금을 타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요 안에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탔어요. 보험금을 타고 나면 남은 보험 가입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그 보험금이 주게 될 건데 요거만큼 보험금을 줬어요. 나는 원래 1,000만 원짜리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1,000만 원. 근데 보험금을 내가 5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앞으로 줄 수 있는 거는 또 1,000만 원을 준다? 그렇지 않겠죠. 남은 500만 원 금액 안에서 다시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또 내가 두 번째 살 때는 200만 원 탔어. 그럼 또 300만 원이 남잖아요. 다음 또 사고는 300만 원 금액 안에서 보험금을 줄 거예요. 그런 거를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해요. 내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거를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5%를 자기 부담금으로 차감합니다. 됐나요? 자, 자기 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이 있더라. 시설들은 전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손자 방식으로 자기 부담금을 차감했고 이 고추, 브로콜리도 생산비 보장하는 품목으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3%, 5%를 가지고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더라. 이거 이번 8회 시험에 나온 거. 자, 시설 작물입니다. 자, 손해액의 10만원까지만 계약자가 부담한다고 했죠. 이하니까 10만원까지. 10만원 초과했다? 하면 전액 보상합니다. 이걸 손해 면책 제도라고 합니다. 화재 손해인 경우에는 자, 자기 부담금 적용하지 않더라. 됐나요? 시설 작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 자, 최소 10만원, 최대 100만원 정해져 있고요. 손해액의 10%가 자기 부담금이더라. 해가림 시설입니다. 화재 특약이라도 해가림 시설은 다르죠. 해가림 시설은 자기 부담금 하제도 한다고 했어요. 왜? 주계약이 있기 때문에. 해가림 시설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죠. 농업용 시설물 비가림 시설은 화재 특약일 때 자기 부담금 발생하지 않더라. 앞에서 설명한 거를 지금 서술형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가로놓기 나올까봐. 실은 여기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였죠. 자,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금. 자, 참고합니다. 최종 정리합니다. 보장 수준이 이거는 40%니까 60%라는 얘기고, 그죠? 70%라는 얘기고, 80%라는 얘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85%고 이게 보장 수준은 90%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10, 15, 20, 30, 40%가 대부분입니다. 자, 저가된 종합위험도 예전엔 40%가 없었는데 22년부터 40% 들어왔기 때문에 40% 있습니다. 들어왔고, 나머지 시범 사업들, 살구, 호두, 팥, 보리, 노지, 시금치 여기까지 시범 사업들은 20%부터 시작합니다. 5년짜리 시범 사업인 유자, 양배추는 아직도 20%입니다.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받장물, 자,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한 나머지 배, 무, 파, 단당, 씨 맞나요? 메밀 제외였습니다. 메밀 제외였고, 자, 메밀까지 여기는 메밀이 이제 제외였던 거는 이제 가입 금액이 제외였고요. 배, 무, 파, 단당, 시, 메밀, 씨는 요 시금치 여기에도 포함되네요. 자, 모두 20%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 더 들어왔네요. 벼 간청논지. 벼 간청논지는 지금 기본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논작물 가면 배웁니다. 벼 간청논지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간청논지는 되게 피해율이 높습니다. 피해율이 높고 병충해도 많아요. 그래서 벼 간청논지는 무조건 몇 프로부터 가입할 수 있냐면 20%부터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암기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위험 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은 전부 10, 15, 20, 30, 40%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확이 줄었을 때도 보험금을 주고 수입이 줄었을 때도 보험금 준다는 방식이 있었죠. 수입이 감소됐을 때 주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포도, 가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도였고 나머지 있어. 콩, 양, 마, 포, 가고 7개 남겼었죠.
콩, 양, 마포, 가고. 이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은 너무 혜택이 좋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율이 2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20%부터 시작하는 거 뭐 암기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거는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인삼 해가림 시설. 자, 손자 방식이고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입니다. 최저 10만원, 최대 100만원. 화재도 적용입니다. 왜? 주계약이기 때문에. 자,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버섯 재배사. 버섯 다 똑같습니다. 비가림 시설까지. 자, 최소 손해액의 10% 자기 부담금 갖고 최소 30, 최대 100만원. 화재 사고 적용 안 합니다. 적용 안 합니다. 자, 피복제 단독사고라고 했습니다. 단독사고, 시설 작물이나 원래 시설에 피복제 단독사고, 손해액의 10%, 그죠? 자, 최소 10만원, 최대 30만원입니다. 자, 노지재배, 자, 고추, 브로콜리, 생산비 보장 방식,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에서 5%. 잔존보험가입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거. 됐나요? 자, 아직 지금 안 나왔지만 나무 손해에 있습니다. 나무도 보험금을 줍니다. 나무도 보험금 지급 방식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자기 가피자 방식이고요. 나무는 자기 부담 비율이 무조건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보험가입금액에 무조건 5%, 예전에는 3% 5%였는데 5% 다 변경됐어요. 5%로 변경됐고. 자, 시설 작물입니다. 소손해 면책제도라고 있다고 했어요. 손해가 10만원까지는 무조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10만원 이하죠. 10만원 초과합니다.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자, 요렇게 암기. 요 표로 전부 암기가 되죠. 자, 지금 시기분수에 없는 거, 벼간청 농지,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자, 나무 손해 보장까지 같이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판매 기간인데요. 판매 기간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판매 기간은 대부분 보험의 시기와 종기하고 이제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보험 시기 시작되기 전에 판매하잖아요. 시작되기 전에 판매하더라.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그 당해에 판매합니다. 당해에 대부분 다. 자, 시설 작물 다 당해에 판매하죠. 버섯도 당해에 판매입니다. 밤, 대추, 감귤, 고추, 호두 다 당해에 판매합니다. 밭작물 다 당해에 판매합니다. 대부분. 자, 전년도에 판매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과수작물들. 자, 과수작물들 있죠. 자, 과수작물들은 전년도에 판매합니다. 대부분 11월 달이니까 그 당해가 아니고 전년도에 가입해서 그 다음 해가 수학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수작물을 배울 때는 가입연도예요? 수학연도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가입연도는 보험 가입 전년도예요. 수학연도는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가 이듬해가 수학연도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과수작물들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과수사중을 제외한 과수작물들은 대부분 전년도고 가입이고 전년도에 가입하지 않는 거 따로 외워두신 게 좋겠어요. 밤, 대추, 감귤, 호두. 밤, 대추, 감귤, 호두. 요건 특이하니까 당해년도에 가입하더라. 4, 5월달 대부분 어떻게 가입하냐면 봄 시기가 바라기나 신초 바라기 요때 가입을 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입도 바라기나 신초 바라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입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가입을 합니다. 됐나요? 또 좀 특이한 거 참다래. 참다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가입해가지고 참다래 비가림 시설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6월달에 가입하면 그죠? 7월달에 가입하면 그 다음에 6월 30일에 끝나겠죠. 1년 보통 가입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보통 대부분 보험은 가입합니다. 근데 참다래 과수 같은 경우는 7월달에 가입해서 다음에 1월 그 다음에 11월 30일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제일 보장 기간이 긴 상품이 참다래예요. 과수. 그러니까 참다래 조사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실무를 나가면. 전년도 건지 올해 건지. 전년도 조사도 있고 올해 조사도 막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게 참다래 조사입니다. 인삼은 두 가지입니다. 1형이냐 2형이냐에 따라서 4월 달에 가입할 수 있고 자 당해년도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년도 11월 달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요. 그래서 이걸 전부 외워야 될까? 그렇지는 않고 보험이 당해년도에 가입하는 게 있더라. 대부분 당해년도 가입합니다. 종합과수는 대부분 전년도가 많구나. 전년도에 가입해서 이듬해 수학하는 거 수학년도가 이듬해구나. 하지만 과수 중에서도 당해년도 가입하는 거 밤, 대추, 감귤, 고추, 호두 등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전부 암기를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판매 기간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 판매 기간은 보험의 시기와 종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내 보험 시기 전에는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됐나요? 보험이 시작되는 시기 전에는 가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가입 단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가입 단위까지 가겠나요? 가입 단위. 가입 단위는 우리 이미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했나요? 농지별로 가입했잖아요. 농지별로 가입을 하는데, 자, 농지당 어떻게? 금액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면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더라. 금액으로 돼 있는 거 2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생산비 보장 받작물, 배, 무파, 단당, 시, 메밀인데, 메밀은 50만 원이라 했고요. 시까지 100만 원이더라. 자, 생산비 보장 받작물 아닌 것 중에서 옥수수, 콩, 팥 100만 원이더라. 논작물은 전부 50만 원 이상이더라. 생산비 보장 메밀은 50만 원 같이 들어가더라. 시설 작물, 시설물, 버섯 재배사, 버섯은 단지별로 300제곱미터 미만은 보험 대상 되니까 300제곱미터 이상이 보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차,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벼, 조사료용 벼죠. 실은 조사료용 벼가 되겠습니다. 는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보험 대상에서 제외 이상 가입 가능. 그 나머지 전부 200만 원 이상이죠. 됐나요? 자, 하우스 단지 단위로 가입하더라. 농업용 시설물 됐나요? 자, 단지 내 인수 제한 목적물, 타인 소유 목적물 다 제외입니다. 꼭 그 시설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농지도 그렇고 우리 가수원도 그렇습니다. 인수 제한 목적물들이죠. 뭐 안에 축사가 있다든지 가건물이 있다든지 둔벙이 있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목적물에서 제외됩니다. 됐나요? 단지는 도로, 뚝방, 제방 등을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건물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걸 단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단지. 자, 그리고 볼게요. 자, 농작물의 개념, 농지의 개념.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로 지금 보험 대상 목적물이 나눠지는데 농작물은 필지와 관계없이 경계 부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합니다. 농지. 우리 농지 가소원 개념 용어 정리할 때 배웠습니다. 농지는 필지하고 상관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고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질 수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농지 안에 필지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자, 상관없다는 거. 자,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에 예상은 있을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앞에 우리 저 표에서 배웠던 거 100만 원 이상이냐, 200만 원 이상이냐, 50만 원 이상이냐, 300제곱미터 이상이냐, 1000제곱미터 이상이냐 그 개념을 서술형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자, 보험 판매 기간. 보험은 시기와 종기가 있고 판매는 보통 시기 전에 보험이 시작되는 시기 전에 판매를 합니다. 판매 기간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농작물의 그 작물이 재배되는 그 시기 특성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작물의 생육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생육 시기 안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조금 우리 단기 소멸성이라고 했잖아요. 농작물은 그래서 단기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 판매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 보통 가수는 11일부터 익년 6월까지 돼 있죠.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듬해까지 가입을 하고요. 일반 작물은 대부분 다 당해년도 그때 4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됐나요? 자, 원예시설은 2월에서 11월. 됐나요? 전년도 가입하는 것들이 보통 종합가수들이 전년도에 가입하더라 라고 말씀드렸고 전년도에 가입하지 않는 종합가수가 뭐 밤, 대추, 호두 이런 것들, 감귤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만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입 면적 정리해 놓은 겁니다. 5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이상이냐, 200만 원 이상이냐. 자, 단지 300제곱미터 이상이냐 100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거 구입하시고요. 200제곱미터 이상은 예전에는 기본소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비가림시설 나중에 비가림시설 가면 요 부분 또 따로 나오긴 합니다. 비가림시설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시설 작물 중에서도 시설 백합이나 카네이션은 2제곱미터 미만인 게 인수 제한 가능합니다. 200제곱미터 요건 따로 그냥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나중에 그 품목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하고 보험 가입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고 보험료가 나오는 거는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료는 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품목이 어떻게 되고 최소 가입 금액이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입 판매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재해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다음에 자기부담 제도, 자기부담금, 자기부담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던 시간이 됐네요. 좀 지겨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고 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우선 전반적인 것들이 이래요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기간이고 나는 그걸 듣는다고 해서 바로 막 암기가 되는 이런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겨울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랬죠. 나중에 품목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지금 그렇게 나눠지는구나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지금 무조건만 머릿속에 달달달 외워야지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막 외워야지 잘 안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외워진다는 거. 그래서 너무 암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